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9.01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3.49%의 조금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작년과 같은 시간인 2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매우 중요해지고 있었고요. 현재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약 46만 2천 대의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테슬라의 결과에 대해서 큰 논란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에서는 인도량 발표에 앞서서 테슬라의 투자자 관계 부서인 테슬라 IR에서 이 월스트리트 컨센서스가 얼마가 되는지 최종 발표를 했고요. 이 수치는 30개 기관의 전망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었으며 지난주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가 46만 2천 대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 테슬라 IR에서도 정확하게 그 수치를 일치하게 제시해 여기까지는 큰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월가의 평균값은 46만 1798대로 반올림해서 46만 2000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매체들은 46만 대 또는 46만 1000대 정도로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IR에서 살짝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10월 2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3분기 생산량을 보게 되면 46만 9,796대로 약 47만 대에 가까운 생산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도량의 경우 실제 인도된 차량이 46만 2,890대로 집계되면서 3분기 인도량은 46만 2,890대, 약 46만 3천 대에 가까운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월가에서 집계되었던 30개 기관의 평균 예상치가 46만 1,978대, 약 46만 2천 대였으니까 이 월가의 예상보다 상회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말은 월가의 예상치보다 좋은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3분기 어닝에서도 좋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분위기는 반전되었는데 이 CNBC에서는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 이유를 테슬라가 월가의 3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미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큰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린가 싶죠? 놀랄 수밖에 없고요. 분명 예상치와 인도량이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미스했다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자, CNBC의 기사를 더 살펴보면 월가의 예상치는 46만 3,310대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팩트셋 스트릿 어카운트에서 발췌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준에 테슬라가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팩트셋 스트릿 어카운트가 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그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미스했다라는 보도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CNBC의 예상보다 더 높은 46만 3,900대가 바로 월가의 예상치였다라고 보도하면서 언론마다 말하고 있는 예상치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이상하게 점점 기준이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 테슬라에서는 46만 1,978대, 약 46만 2천 대가 월가의 평균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 블룸버그에서는 46만 3,900대가 월가의 평균이라고 말하면서 테슬라가 발표한 기준이 아닌 블룸버그의 기준이 바로 기준이라고 말하며 예상치를 미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그럼 뭔가 집계를 잘못해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못 규합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신기한 것은 블룸버그의 팩트셋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테슬라 투자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월가의 5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그 예상과 평균값을 계산한 것은 바로 46만 대로 집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테슬라에서 제시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지만 자, 어찌된 영문인지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하자
팩트셋의 예상치는 46만 3,310대였다고 말하고 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예상 배송량이 오늘 아침만 해도 정해져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46만 2천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자 미스라고 발표할 정도로 그 인도량의 예상치를 올려버리면서 말했다고 말해 왜 갑자기 발표 전 기준이 올라갔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들은 테슬라가 예상치를 미스했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뽑기 시작했고요. 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4에서 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아무래도 월가의 예상치를 넘기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투자자들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도 X에 글을 올리면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예상보다 약간 상회하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46만 5천 대에서 47만 대까지 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하자마자 테슬라는 분기 첫 배송 증가를 기록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기사들이 초반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언론에서 테슬라 인도량의 예상치의 그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한 목소리로 테슬라가 예상을 미스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신기한 것은 테슬라 IR팀에서 월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몇몇 기관들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 발표를 했지만 이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할 때는 바로 당일 꼴대로 옮겨서 실축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준이 당일날 마음대로 변경이 된다면 이 언론에서는 어떤 결과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에서는 의견을 종합해서 46만 1978대라고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숫자를 발표하던 이 당일날 예상이 맘대로 바뀐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월가의 예상을 압도적으로 넘는 것 말고는 현재 큰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더하게 됩니다. 자,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3분기 46만 2,900대의 차량 인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스트릿의 예상치였던 46만 3,300대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월스트릿이 높게 예상했었던 46만 5천 대나 47만 대는 밑도는 수치였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인 46만 3천 대는 상당히 양호한 수치이고 테슬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발표는 분명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2024년 성장이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그 성장이 다소 느리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테슬라는 2014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그 성장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의 인도량이 2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에너지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에너지 쪽이 잘 나올 것이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상치 미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지 이 에너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 에너지의 성장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면 201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에너지의 성장은 이미 2023년을 뛰어넘어서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 4분기 성장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2025년 1분기 중국 상하이에서는 테슬라 메가팩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 역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것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테슬라가 인도량을 발표하고 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이 가득한 상황이고,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시는 것 같고요. 이 테슬라가 제로금리 프로모션을 하면서 판매했는데 결과가 겨우 이거냐, 한심하다, 이런 댓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테슬라 주식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딥워터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3분기 인도량 발표 후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테슬라의 성장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자, 벌써부터 한심하죠? 자,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이번 3분기 인도량 발표로 인해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해서 46만 3천 대로 나왔고, 이는 월가의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딥워터에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45만 2천 대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월가의 예측보다 미스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런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3월에 9% 감소를 발표했었고, 또 6월에는 5% 감소를 발표했고, 이번 분기에서는 드디어 성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인도량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세 가지 역풍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3분기 자동차 업계 전반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는데요. GM과 스텔란티스, 도요타와 포드 모두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평균 8%씩 감소한 3분기였다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 역시 인도량이 저조할 것을 예상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포드의 하이브리드 차가 38%나 판매가 증가해 테슬라의 시장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했었고, 그래서 테슬라의 인도량을 낮게 책정했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고, 2030년까지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 50%에서 4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딥워터에서는 훨씬 높은 40에서 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문제였다라고 손꼽는데요. 이 총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에서 보조금이 평균 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영국은 세금 감면을 완전히 철회했으며, 이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인도량 하락의 요인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지난 4개월 동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에 역풍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서 인도량이 1만 대 정도 감소했을 거라는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판매량에서는 약 4% 정도, 전체적으로는 2% 정도의 판매 감소가 있을 것을 예측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월가의 세 가지 예측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이번 3분기 발표로 인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시적인 요인과 보조금 감소, 그리고 정치적 문제까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이 거시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유럽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안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없어도 잘 팔린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다시 보조금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제품이 좋으면 물건은 잘 팔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를 성장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10월 10일 발표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가 기대되고요. 일주일 정도 남은 텐텐데이에서 같이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